부정훈련관리센터 윤신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훈련 기간 지도 감독에 참여해 보면은 그 훈련 과정을 설계할 때, 또 신청할 때, 또 훈련 과정을 이제 운영하실 때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잘 몰라서 그 행정처분되는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 이번 과정 설계할 때, 신청할 때, 운영할 때 좀 잘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센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직업훈련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지도감독 대상 훈련 기간을 선정을 하고 또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심사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정훈련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 또 예방 교육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정훈련 관리센터에서 이 부정훈련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료를 수집하고 지도감독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관을 선정하는 기관 추출 단계에서는 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최근 그 영화 감상평이나 또 상품평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그 실업자 훈련의 그 수강평, 또 근로자 훈련의 그 수료생이 남긴 수강평들을 분석해서 그 수강평에 있는 부정, 부실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한 후에 지도감독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부정훈련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부정훈련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의도가 있었든 부정한 의도가 없었든 이런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부정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법령에 보면 그 규정 위반, 법령 위반 사항에 포함되는데 인정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거나 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런 경우도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관련 법령을 좀 운영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인정받은 후에는 인정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한 후에 과정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정훈련이나 또 규정 위반 행위들이 발견이 돼서 그 확인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제재 처분이 있는데요.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나 계약 해지, 또 위탁 인정 제한이라는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정 직업 훈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지정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이제 부정 수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정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훈련 교사 같은 경우에는 훈련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 부정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훈련 교사의 자격도 취소가 되는 그런 행정 처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훈련 기간 지도 감독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그 대표적인 부정 행위나 규정 위반 유형들을 좀 크게 나눠보면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훈련 시설을 인정받을 때, 또 훈련 기관을 인증받을 때, 또 훈련 과정을 인정받을 때, 이럴 때 이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그 행정처분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한 의도가 명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행정처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이제 과정을 인정받은 후에 훈련생을 선발해서 운영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훈련생들을 일단 모집하고 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훈련 과정을 좀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또 있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훈련생 출결 카드를 대리 체크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됩니다. 출결 부정에 해당하고요. 또 훈련을 운영하는 중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정 내역 미준수인데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내역이 뭔지를 잘 모르고 마음대로 이제 운영하거나 무시하고 운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확인되면 또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거짓 보고 자료 제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 그 이수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다 꾸며내서 평가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을 진행하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유형들을 이제 부정행위에 따라서 좀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훈련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이제 인정받은 훈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막 임의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훈련 과정을 설계할 때 훈련 시장에서의 그 평소 모집되는 훈련생들의 수준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의도가 좀 그러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긴 한데요. 높은 수준의 과정을 설계했다가 실제로 이제 훈련생들이 모집이 잘 되지 않자 그 수준에 맞지 않는 훈련생들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훈련생들의 수준은 안 맞고, 또 근데 훈련 과정의 수준은 높고 하다 보니까 편성된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을 다 빼버리고 훈련을 진행하다가 일부 훈련생들은 또 그 빼버린 내용 때문에 불만을 제기해서 민원을 넣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인정받은 내용 중에 어떤 주요 내용을 이제 누락하고 훈련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그 규정 위반, 훈련 내용과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훈련 기관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과정을 설계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런 이제 과정명이 인기를 끌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하다가 훈련 교사가 이 빅데이터 관련된 그 강의를 할 때 내용을 이제 알긴 하지만 자기가 좀 훈련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어렵겠다, 잘 못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다 하니까 기관에서 이제 그 교사를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임의로 교체를 했는데, 그 교사가 또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훈련 시간 중에 빅데이터 분석 시간이 30시간밖에 안 된다, 비중이 얼마 안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나머지 있는 내용이나 잘하자, 그래서 빅데이터 수업을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훈련생들은 빅데이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 과정명에도 명시가 돼 있고 훈련 목표도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배우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과정에 접수를 했는데, 훈련 기간이 이제 그 임의대로 빅데이터 훈련 교과목을 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신고가 되고, 또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안 한 게 확인이 돼서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훈련을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인정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유의하실 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훈련 과정명을 이제 설계하실 때 훈련 내용에 포함된 것만 과정명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또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의 자격증명을 다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훈련 과정을 안내할 때 그 훈련 과정 인정받은 훈련 과정명이 아닌 다른 과정명으로 안내하시거나 홍보하시면 요거는 이제 허위 홍보로 행정처분 될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NCS 편성 관련된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간혹 좀 이렇게 규정 위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NCS가 100%라고 해도 통합심사에서 가점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100%를 채우려고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을 교과목들을 능력 단위들을 가져와서 편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직업 기초 능력은 선택 사항입니다. 필수로 넣으실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어떤 기관들은 좀 오해를 하시고 이거 꼭 넣어야 되는지만 알고 NCS 과정에서는 지역 기초 능력이 필수 사항인지 알고 넣으셨다가
이게 운영을 안 하시고 그냥 뭐 자습으로만 운영하시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사실 그 지역기초 능력이라는 뭐 과목이 기초 능력이긴 하지만 전공 교과 그 훈련 교사가 아무 준비 없이 이 교과를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내용이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배정받은 훈련 교사가 대부분 내용이 좀 자기가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자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생들한테. 그렇다 보면 훈련생들은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제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기초 능력이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이걸 이제 제외하셔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업자 양성 과정에서 그 어떤 수준을 정하면 그 하위 수준을 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능력 단위는 하실 의사가 없다면은 분명한 의사를 그 사유를 제시하시고 그 능력 단위를 제외시켜 주세요. 일단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거 인정받은 내용은 다 훈련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어떤 능력 단위들이 뭐 훈련을 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이 쓰셨으면 설계하셔 신청하실 때부터 사유를 기재하고 꼭 빼주시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요. 또 과정 편성할 때는 거기 담당할 훈련 교사가 좀 참여해서 같이 훈련을 설계하시면 그 훈련 과정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운영할 때 편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행정 직원들만 모여서 설계하시지 말고 담당 훈련 교사가 반드시 참여해서 훈련 과정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어떤 수업을 이제 이론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훈련생들이 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 기준을 명확히 보시면 훈련 기준에는 그 훈련이 실습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훈련이라면 실습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훈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훈련 교재는 NCS 학생분들이 모두 뭐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 반드시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신 규정이나 훈련 기준을 좀 숙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훈련 기간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최신 정보를 좀 그 업데이트를 해주시라는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정 신청하실 때 훈련 기간 등록된 인프라를 끌어오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프라가 변경이 돼가지고 뭐 중간에 좀 사유로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그 정보가 이제 심사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나중에 지도 감독 시에 여기 입력된 값과 다른 값이 심사가 돼 신청이 돼서 인정이 됐다면 현재 상황과 인정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로 또 그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신청 전에 현재 기간이 등록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신 사항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심사 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허위 서류가 제출되면 이게 뭐 그 실수였던 또 아니면 고의였던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서 이 근로자 직업력개발법 63조를 위반한 경우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해서 어렵게 인정받은 과정이 인정 취소되고 또 그 유사 해당 과정이 3개월간 위탁 인정 제한되는 그런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빙 자료가 반드시 정확한지 좀 확인을 하시고 첨부를 시켜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 홈페이지 하단에 부정훈련 예방 온라인 교육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교육자를 사용하시면 사실 훈련 운영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훈련 교사들이나 행정 직원들 이런 내용도 접하기 힘드실 텐데 뭐 시간을 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손쉽게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같이 교육 자료를 같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안에 그 부정훈련 예방 자료 쪽에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여러 가지 부정훈련 사례들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이게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부정훈련에 해당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훈련이라는 규정 위반 행위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또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또 훈련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악순환이 좀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훈련 과정 설계할 때 또 훈련 과정 운영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